KTN 오늘의 주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활동을 겨냥해 비판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익명으로 모금되는 정치자금 다크머니의 출처 공개 의무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스와니 페스티벌이 폐막했습니다. 한미연합회 KAC 애틀랜타 제외와 아시아계 미국인 옹호기금은 공동으로 전후석 감독을 초청해 다큐멘터리 영화 초선 상영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제77차 유엔 총회가 20일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개막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활동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연설 관련 자세한 내용을 김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7차 유엔 총회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21일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이 유엔의 제재에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북한에 대해 언급하기 전 러시아와 중국의 핵 위협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전 세계 비핵화 제재의 뜻을 강하게 나타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 전쟁은 승자가 없으며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며 이미 지난 1월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 이사국과 함께 그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유엔 총회에서 가장 대두된 주제는 역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세계 경제와 안보 위협을 어떻게 대응할지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까지 국제사회 전체에서 안보 위협과 식량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전쟁이 일어나 일부 국가는 마비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유엔 총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토의가 중점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 13일 개막한 제77차 유엔 총회의 일반 토의는 20일부터 26일까지 세계 각국 정상들과 행정수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중입니다. 유엔의 일반 토의는 특별히 정해진 주제가 아닌 각국의 국내외 정세와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이라 다양한 현안에 대한 토의가 예상됩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익명으로 모금되는 정치 자금인 다크머니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너무 많은 돈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다크머니의 출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상원에 촉구했습니다. 다크머니는 기부자를 알 수 없는 정치 자금을 일컫는 것으로 소수의 재력가들이 정책과 입법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기 위해 이를 활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정제 리튬 가격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광물 가격 정보업체 BMI에 따르면 정제 리튬의 최대 공급원인 중국에서 리튬염을 정제한 탄산 리튬이 1톤당 7만 1,000달러에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1년 전과 비교해 4배 수준으로 급등한 금액입니다. 광물 상태로 채취된 리튬이 배터리에 쓰이기 위해서는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은 리튬 확보에 나선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리튬 정제 분야를 장악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스와니 페스티벌이 폐막했습니다. 시청 앞 타운센터를 중심으로 열린 스와니 페스티벌은 지역 문화축제와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지미 버네 스와니 시장은 팬데믹이 수그러드는 시점에서 다시 열리는 스와니 페스티벌이라고 소개하며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think we're starting to get back to normal from the COVID. Last year we had a good turnout. It's always been a successful festival. It started out as a one-day event, and then several years ago went to the 2-day event called it Swanee Fest, and since then it's just been growing and getting bigger every year. Had to slow down with the COVID, of course, but now
now we are hopefully back to normal and more people will be out today enjoying a good day. 이번 스와니 페스티벌에는 월드클래스 태권도가 참가해 태권도 시범을 선보였습니다. 시청 앞 페스티벌 한켠에는 임시 모래사장이 만들어져 어린이를 비롯해 가족 단위의 놀이 장소도 마련됐습니다. 이홍기 한인 회장은 지역 축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둘러보고 있다며 내년도 코리안 페스티벌에 참가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같이 어떻게 연결을 해서 카우니와 우리 코리안 페스티벌을 같이 할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 보고요. 저 벤치마킹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뜻으로 왔습니다. 네. 한편 올해로 38회를 맞는 스와니 페스티벌은 200여 개의 부스가 마련됐으며 각종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놀거리 등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지역 문화 축제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한미연합회 KAC 애틀랜타 지회와 아시아계 미국인 옹호 기금은 공동으로 전후석 감독을 초청해 다큐멘터리 영화 초선 상영회를 같이 했습니다.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열린 영화 상영회에는 전후석 감독도 자리했으며 영화 상영 후 관객들과 즉석에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초선은 2020년 연방 하원에 도전한 데이비드 김을 비롯해 메릴릭 스트릭랜드와 영킴, 미셸 박스틸과 앤디 김 등 5명의 한인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후석 감독은 영화 상영 후 관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제작 과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전 감독은 데이비 김 후보의 촬영 분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김 후보 중심으로 영화가 흘러간 것처럼 보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영화를 감상한 한 참석자는 한인들의 정치 입문을 다룬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뿐만 아니라 한인 이민사와 한인 부모와 자녀 등 세대 간의 갈등과 사랑, 그리고 성 정체성 문제 등 다양한 부분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KAC 애틀랜타 지회의 사라박 회장은 이번 상영회에 참석한 한인들이 매우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며 향후 애틀랜타 스파 총격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에 대한 상영회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8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는 전월 대비 0.4%가 줄어든 480만 건입니다. 7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 감소세로 기록됩니다. 집값도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2달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NAR은 8월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8만 9,500만 달러로 40만 달러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지나치게 집값이 올라왔던 터라 상대적으로 집값이 떨어져 보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연속적 금리 인상으로 지난주 30년 모기지 금리가 14년 만에 6%를 돌파했으며 21일 또 한 번 금리 인상으로 모기지 금리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글로벌 음반사 워너뮤직은 21일 로버트 킨슬 유튜브 최고 사업 책임자 CBO를 차기 최고 경영자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튜브 출신의 킨슬을 최고 경영자로 영입한 배경에는 워너뮤직이 디지털 사업 분야에 대한 확장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음반 산업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스트리밍 시장 성장으로 사업 영역 확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킨슬은 12년간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티브 커머셜 파트너십과 구독 서비스 업무를 담당했으며 그전에는 넷플릭스에서 콘텐츠 파트너십 담당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워너뮤직에 따르면 킨슬은 스티브 쿠퍼 CEO의 뒤를 이어 내년부터 회사 경영을 맡게 됩니다. 렌터카 업체 허츠가 향후 5년간 제너럴 모터스로부터
최대 17만 5천 대의 전기차를 구매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허츠는 북미에 있는 GM의 4개 주요 브랜드인 쉐보레, 뷰익, GMC, 캐딜락의 전기차를 구입할 것이며 내년 초 출시되는 전기차 모델 쉐비볼트 EV부터 차량을 인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허츠는 2024년 말까지 전체 차량의 4분의 1을 전기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상으로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